미디어주 중에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한번 보겠습니다. 급등이 이제 나오는 모습인데, 사실 이제 여러가지 모멘텀들을 장착하고는 있지만, 가장 큰 거는 결국 이제 컨텐츠주의 낙폭이 워낙에 좀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종목군들이 특별한 호재 없이도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작은 호재가 나와도 그 호재로 인해서 급등하는 경향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바닥권에서 이제 강한 반등을 보일 때는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보다는 그동안 좀 약세를 보였던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투자 관점에서는 안전하고 유리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콘텐츠주가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비롯한 이제 콘텐츠주, 낙폭과대 콘텐츠주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보실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관련된 이슈 나온 거 한번 보면 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엔터주, 미디어주가 그 약세를 보이다가 엔터주가 선제적으로 강세를 좀 이어나갔죠. SM이라든지 하이브, JYP. 근데 콘텐츠주는 계속해서 바닥권에 위치해 있었는데 콘텐츠주까지도 한한령 해제했다는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멀티플이 많이 이제 제거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7일에 이게 시주석,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한중 고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죠. 사실 윤 정부 들어서 중국과 관계가 좀 좋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서 그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도 국내에 긍정적인 러브콜들을 좀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르면 5월에 중국 정부 차원의 한한령 전면적 해제 소식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국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대표적으로 화장품주나 카지노주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라든지 특히 이제 콘텐츠주, 왜냐면 한한령이 해제되면 가장 빠르게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게 콘텐츠니까. 그래서 콘텐츠주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100% 신뢰할 수는 없고 한한령 해제 결정이 오락가락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중국과의 감각이 악화되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관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중국 문화 콘텐츠 시장이 2,570조까지 성장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한한령 구간에도 판매가 가능했던 앨범 기준 중국 전체 K-팝 앨범 수출 20%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K-팝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SM과 YG엔터 같은 종목들이 올랐고, 그동안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었는데 다수의 구작 IP를 축적해오고 신작 IP가 기대되는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트리 중앙, 스튜디오 S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했죠. 최근에 나오는 이제 콘텐츠주에 대한 시각들도 계속해서 긍정적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OTT 간의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좋은 컨텐츠를 가져가기 위한 경쟁들도 확대가 되고 있죠. 물론 이제 요즘에 OTT 관련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상위 업계의 재편?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상위 몇 개의 업체만 좀 살아남는 구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콘텐츠에 대한 어떻게 보면 OTT를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의 폭이 적어지니까 협상에서는 불리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하나의 OTT가 완전히 독주한다라기보다는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몇 개의 OTT가 경쟁을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콘텐츠 관련주가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도 형성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한 스터디 그룹이라는 컨텐츠가 해외에서 신선한 K-드라마라는 호평을 얻으면서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지는 못했는데 공부 관련된 이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싸움에만 재능이 있는 최악의 꼴통학교에서 피튀기는 위시에 뛰어들며 스터디 그룹을 결성하는 코믹 고교 액션몰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만 만들 수 있는 특색들이 좀 녹아있다라고 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호평도 좀 있었고요. 라쿠텐 비키 평점에서 9.8점 만점에 가까운 시청자 평점을 기록했다라는 거고, 해외 다수의 사이트에서도 8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죠. 제약바이오주는 풍부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유리하다. 왜냐면 어떤 기초의약품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지 모르니까. 근데 콘텐츠주도 마찬가지긴 해요. 어떤 콘텐츠가 흥행을 할지 대박을 낼지
만들어서 내놓기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콘텐츠를 많이 내놓을 수 있는 업체가 그 중에서 흥행하는 작품을 한두 개라도 더 많이 뽑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 중에 하나가 결국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그동안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는 부진했죠. 4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안 좋았고요. 경성 크리처가 워낙에 이제 대작이라고 평가가 됐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아라모네검의 세트당 철거 일회성 비용이 좀 반영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조금 이제 안 좋게 됐는데 당분간은 글로벌 OTT와의 실적 차별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한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티빙 요런 업체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좀 큽니다. 그래서 OTT 업체들이 요즘에 광고형 요금제를 적용을 좀 하고 있잖아요. 계정 공유도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광고형 요금제로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부분이 좀 많고, 넷플릭스도 이제 네이버와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플러스를 쓰면 넷플릭스 광고형 요금제를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OTT에 대한 가입률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렇다면 콘텐츠주들도 OTT에 콘텐츠를 공급하니까 콘텐츠주의 몸값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인업 측면에서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당히 좀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2023년 나왔었던 부분들, 여기서 이제 좀 인기가 있었던 것들을 보시면 이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넷플릭스 동시 방영이죠.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좀 기대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존에 판매되는 부분도 있고, 쿠팡 플레이의 이제 미끼 또 2023년에 이제 인식을 했고요. 더글로리 파트 2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인기를 좀 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셀러브리티도 이제 저는 봤는데 저는 이제 좀 재밌게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 TV 플러스에도 있고, 최근으로 가시면은 내 남편과 결혼해줘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성과를 냈고요. 눈물의 여왕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이제 동시 방영이 또 되기도 했고요. 정년이도 어느 정도의 이름을 냈고, 그다음에 경성 크리처 2라든지 트렁크, 좋거나 나쁜 동제 등등 어느 정도 이제 흥행을 했거나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좀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낙폭 과대라고 생각해요. 워낙에 좀 많이 빠졌던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조금 우호적인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끌어올려졌다라는 겁니다. 자, 길게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진짜 오랫동안 빠졌거든요. 한 3년 전에 거의 10만원 넘었던 주가가 거의 33,000원까지 3분의 1 토막이 나고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은 이미 우선적으로 먼저 개선이 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투자 심리도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만 한정된 부분은 아닌 게 CJ ENM이 같이 움직입니다. CJ ENM도 컨텐츠 주면서 낙폭이 정말 엄청나게 컸죠. 그런 관점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긴 흐름에서는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권에서 10% 15% 급등이라면 어쨌든 눌림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되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든 CJ ENM이든 좀 눌릴 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멀었었던 콘텐츠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커진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수급 순환매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와중이고 시장의 상승 흐름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낙폭화된 콘텐츠주들도 좀 돌아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 그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이라는 대작 영화가 또 개봉을 합니다. 그럼 그동안 부진했었던 CGV라든지 극장 관련된 종목군에도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키 17 관련해서 콘텐츠주가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이벤트에 대한 결과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